반갑고요. 예, 저는 이 학원의 원장이고 이름은 유범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게 여기 뭐 써 있는 것처럼 저희 학원은 이 관악구 동작구에서 대학을 제일 잘 보낸다고 알려져 있는 학원이죠. 그건 알고 오셨나요? 그것도 모르고 오셨나요? 그냥 학원? 예, 초등학교 어머님들은 뭐 잘 모르실 수 있죠. 예, 어쨌든 네, 10년 넘게 그 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서울권 대학을 한 1000명 이상 보낸 것 같고, 예, 올해까지 해서 서울대를 54명 딱 보냈고, 예, 제가 원서 써서 붙인 아이들이죠. 예, 올해 3명 돼서 54명 됐네요. 그러니까 뭐 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쑥스럽지만 소위 이제 입시 전문가죠. 예, 소위 입시 전문가. 원서 쓰는 선수. 척 보면 어떻게 원서 쓰면 된다. 예, 고1을 만나면 2년 동안 뭐 하면 된다. 고1을 만나면 1년 동안 뭐 하면 된다. 이런 거죠. 중3을 만나면 3년 동안 로드맵을 어떻게 짜면 된다. 이 아이는 어떤 전형이 어울린다. 예, 고1이 끝나면 현재 내신과 현재 수능과 현재 비교과로는 어느 대학 지원 가능하다. 이런 거를 금방금방 5초 10초 만에 판단할 수 있는 남들한테 없는 경험과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 학원을 이제 그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초등학생이냐 이러니까 저희 학원에 사실 중학교 반도 없어요. 있죠.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없고 비공식적으로는 있고,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는 엄마들이 반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갖고 친한 어머님들이 6, 7명이 처음에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중1 아이들 받아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또 한 20명이 되더라고요. 좀 똘똘한 아이들이 잘 모여서 지금도 수업하고 있는데 아이들. 예.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반은 이제 만들 생각은 사실은 없고요. 없고, 제가 이 설명회를 왜 하게 됐냐면 제 둘째가 구암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혹시 알고 오신 분 계세요? 저분이 뭐 저를 마치 이렇게 뭐 스캔하면서 난 이거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 막 이런 놈이. 예. 저희 애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당연히 아빠니까 첫째는 아들이고, 예, 첫째는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완전히 그분이 오신 아들이고, 예, 그리고 엄마랑도 사이 되게 안 좋고, 예, 둘째는 근데 오빠에 비하면은 뭐 천사같이 예쁜 딸이고, 예, 너무너무 예쁘고, 예, 걔만 보면 그냥 혼자서 일하다가도 이제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딸이고, 이쁘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렇게 이쁜 딸이고,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5학년인데 뭐 이것저것 해요. 뭐 걔는 욕심이 많아갖고 뭐 영어도 배우러 댕기고 수학도 뭐 이렇게 뭘 자꾸 이렇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만해라 그래도 자꾸 뭘 하려는 아이라서 키우는데 뭐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죠. 근데 이제 단 하나 불만이 있다면, 선생님들한테 칭찬받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것만 하고 안 배우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배우는 걸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찾아가면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즐거워하는 걸 본인이 즐거워서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보여주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독서 얘기인데, 그러니까 영어 수학은 숙제가 나오니까 평가를 하니까 반이 레벨 있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잘하고 싶어 하는데 독서는 이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책은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면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그러고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었죠. 계속 그런 게 고민이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책을 더 잘 많이 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 학원 이제 10년이 넘었다 그랬는데 저희 학원에 이제 국어과 팀장이 정혜양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지금 11년째 근무하고 계신 분인데 저희 학원에서 저랑 같이 이제 애들 대학 보내는데 혁혁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을 세우고 있는 그런 선생님인데 또 아들이 6학년이에요. 큰애가, 둘째가 4학년이고 그 집이, 큰애가 의영인데, 정의영인데 6학년이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수학과 팀장이 또 있는데, 예, 우리 장상익 선생님이라는 그 선생님은 이제 올해 저희 학원 10년째 저랑 같이 항상 고3 같이 하는 파트너인데 저희가 셋이가 국영수거든요, 고3.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아들이 또 준환이라는 아이인데 걔가 또 5학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빠들끼리 맨날 얘기를 할 거잖아요. 모이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어머님들 그 커피숍에서 모여서 무슨 얘기 하세요?
학원 어디 보내? 뭐부터 해갖고 뭐 엄마들 모이면 학원 얘기하고 아파트 얘기밖에 안 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아빠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그 우리 와이프들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그 사모님들께서 애들이 자꾸 크니까 말도 자꾸 남자애들, 둘 다 남자애들인데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아빠들 보고 이제 좀 당신 좀 알아서 해라. 당신 이쪽에 있으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10월 달쯤에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좀 그런 거죠, 마음이. 뭔가 그래도 10년 동안 이렇게 학원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저랑 뭐 이렇게 사석에서 형 동생처럼 지내지만, 그래서 우리 애들 그냥 방학 때 불러서 뭐 좀 시킬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가. 출근들을 하니까 어차피 방학 때 좀 일찍 나올 거잖아요, 방학이니까. 그럼 아니 데리고 나와. 학원을 데리고 나와. 그래서 뭘 하자, 여기서 뭘 하든. 예,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 고민을 얘기했죠. 책이 문제다. 그래서 일단 초5, 초6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 아이들 하는 김에. 어차피 3명은 너무 적으니까. 예, 한 10명이라도 모아서 독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자. 그래갖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독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거냐.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와이프도 영어학원, 수학학원을 보내고, 저희 아이는 영어 다니고 수학 다니고 미술은 오랫동안 다니다가 좀 너무 뭐 하는 게 많아서 좀 줄이라 그래갖고 미술은 그만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플룻, 저기 두산 상가에 있는 두산음악학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플룻 불고 오는데, 예. 그 학원 원장님도 저를 아는 분이라 그냥 조금 깎아준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좋은 선생님한테 가르쳐준다길래, 예, 거기서 그렇게 다니고 있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뭐 역사 체험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6명 모둠을 만들어서 서울 이렇게 여기저기 경복궁, 뭐 국립중앙박물관, 뭐 서울역사박물관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고대사부터 뭐 중세사, 뭐 근세사, 근대사, 현대사까지 쭉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과정으로 하는 뭐 그런 걸 이렇게 남의 애들 뭐 하고 있는지 들으면 재밌죠. 그렇지 않으세요? 예. 자, 그런 걸 이제 시키고 있는데, 독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잘 안 하니까 저희 처는 그 독서를 어디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아이의 심리를 아니까. 얘가 뭐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독서를 또 하면 독서 같이 하는 그 모둠의 아이들보다 더 잘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고, 독서를 진행하는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할 거니 책도 열심히 읽지 않겠냐. 이게 이제 저희 와이프의 생각인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거죠. 이제 왜 생각이 다르냐 하면, 근데 이제 생각이 다르면 싸우잖아요, 부부 사이에는. 이게 합의가 잘 안 돼요. 논리적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런 프로그램을 싫어하냐 하면, 이게 독서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이거. 독서는 이제 즐거워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렴적인 독서가 아니라 발산적인 독서여야 한다. 이런 거고요.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 독서가 과제처럼 이렇게 가면 그것만 하게 되거든요, 자꾸. 그런 독서는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자꾸 이렇게 양옆으로 막 여기저기로 막 뻗어나가는 독서가 좋은 독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습관. 하루에 몇 페이지를 읽던, 10페이지를 읽던, 20페이지를 읽던 이 아이가 습관적으로 책을 읽는. 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이 아이한테 독서가 지금 현재 즐거우냐, 이 아이의 독서가 장르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산적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책을 읽는 습관이 형성돼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계속. 그런데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이 동네 사니까, 저희 집도 이 동네니까 이것저것 알아갖고 뭐 몇 동에 누가 잘한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에 가면. 근데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이제 즐겁지 않아 보이고 별로 발산적이지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 독서가 과제가 되는 거죠. 독서가 과제면 절대로 안 되는데, 예,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뭐냐 하면, 책을 선택하고 있지 않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요번 달엔 이거 하자, 책 정하고 몇 페이지까지 읽어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가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과제. 똑같은 말이지만은. 플러스 알파가 이제 그 아이가 책을
본인이 선택하고 있느냐. 요게 이제 문제고요. 본인이 선택하고 있느냐. 어때요, 아이들? 자기가 선택해서 읽나요? 그런 아이는 아주 뭐 잘 돼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슬슬 요새 제가 요번 주에 책을 2권을 사줬는데 저한테 이렇게 톡이 와요. 아빠 이거. 딱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거 사줄 거면 사주고 도서관에 빌려 읽을 거면 빌려 읽어라. 그래서 이제 요번 주에 사준 책이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책하고 혹시 아시나요? 네. 들어보셨나요?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책하고 악플 전쟁이라는 책하고 요즘 아이들이 뭐 그게 좀 재밌어 하나 보죠? 예, 그 책이 2권이 저한테 톡으로 왔는데 제가 쭉 검색을 해보니까 책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거 사줬어요. 별로 비싸지도 않고. 그 책을 본인이 선택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을 가느냐, 아이가. 도서관이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도 있고. 그렇죠? 뭐 요새는 뭐 단지에도 있고 그러니까. 도서관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뭐라 그러죠? 주민센터인가요? 거기에도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예. 도서관을 가느냐. 그 다음에 서점을 가느냐, 정기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지금 독서가, 제가 생각하는 옳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 즐겁게 읽느냐, 이 수렴적 발산력이라는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하여튼 여러 분야를 읽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주제를 정해버리면, 뭐, 요번 달은 정치로 하자, 요번 달은 뭐 사회로 하자, 요번 달은 문학으로 하자, 이렇게 정해버리면, 이게 수렴이 되거든요, 자꾸. 책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제가 아는 독서의 상식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습관적으로 읽고 있느냐. 본인이 선택하느냐, 도서관을, 학교 도서관이 있으니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가느냐, 서점을 뭐 부모님이랑 같이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찍으실래요? 필요하시면, 뭐, 머리가 좋으시니까 금방 다 외우시겠죠. 이게 제 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 독서 지도하면서 만든 기준. 예, 이거 뭐 어디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한 기준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 독서 담당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독서 담당 선생님 이 프로그램 저랑 같이 만든 그 선생님의 딸도 인원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딸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우리 애들만 해도 벌써 4명이니까 5, 6학년 애들을 모아서 독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이게 출발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애들은 영어 수학도 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다들 동료니까요. 저희는 그냥 뭐 이렇게 한두 시간씩 서로 이렇게 뭐 한다 그러죠. 품앗이 하면 우리가 그냥 가르치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 뭐 영어 수학을 어떻게 중학생들, 중학교 1학년들 어떻게 가르쳐 가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갖고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을 시켜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어머님들한테 좀 뭔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자.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한 10분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저희하고는 초등학교면 잘 모르시니까. 자,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대학 입시를 하는 사람인데 요즘 입시를 보면 사실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이제 뭐가 회의적이냐면 교육이라는 게 뭐냐. 저도 이제 사범대 출신이고 교육과 관련된 일만 쭉 했죠. 쭉 20년 넘게 교육과 관련된 일만 했는데 이 교육이라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2019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그 아이들한테 필요하게 될 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형 교육이 아니라 항상 미래형 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미래형 교육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교육이 뭐 100년지대계다 뭐 이런 말을 예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은 사실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뭐 교육이라는 것이 잘 되어야 그 나라의 100년이 잘 된다라는 의미에서 맞는 말이겠지만은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 이제 100년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이 과연 이게 미래형 교육이냐, 학교 교육이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난리지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지식 기반이라는 거죠. 그렇죠?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떤 사실을 잘 이해하게끔 설명하는 거라면 사실은 그런 것들은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얼마 전에 11월 달이었나요? 10월 달이었나요? 제가 난강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여기 신림동에 있는 학교인데 난강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난강고등학교에 장학회를 해요. 난강고등학교 멘토단이라 그래서 난강고등학교 졸업한 선배들이 장학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에 이제 100만 원씩 내는 사람이 한 60 몇 명이 돼요. 그래서 1년에 이제 6천 몇백만 원의 이제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이제 후배들한테 쓰는 거죠. 장학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모임에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이제 난강고등학교 후배들 12명을 선발을 해서 그 중국을 갔다 왔어요. 3박 4일 동안 북경 연수 시켜주러. 이게 제가 이제 인솔에서 간 거죠. 북경을 간 김에 북경에 이제 그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북경대하고 청와대, 칭화대라 그러죠. 북경대하고 청와대 두 개가 제일 좋은 대학인데 북경대는 전통적으로 좋은 대학이고 청와대는 이제 이공계 쪽 최근에 그래서 이제 아주 부상하는 대학입니다. 청와대에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 한 분 교수로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님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저희가 청와대에 이제 견학을 갔죠. 학생들 데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데리고 견학을 가서 그분한테 이제 강연을 부탁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 삼성에 오래 계시다가 이제 학교로 가셔갖고 뭐 딴 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그쪽으로 가셨는데 그분한테 강연을 딱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이 제 생각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의 교육이라는 건 이 지식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정말로. 다 있는데 그거를 뭘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지금 학교 교육이 사실은 뭐 많이 이렇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변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학교 다닐 때랑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반이 학급이 구성이 되고 그 학급에 담임선생님이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표가 짜지고 그 시간표대로 과목표로 선생님들이 교대로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 난리지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갖고 뭐 발표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석차를 나누고 등급을 나누고 뭐 이런 형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아이들한테 그 미래에 필요한 능력을 얼마나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회의를 들면서 사실은 예전보다 더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학교가 많이 변하겠죠. 10년 후의 학교, 20년 후의 학교는 지금이랑 굉장히 많이 변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학교가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담이 다 없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학교의 담이.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벌써 이제 그런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지금 선택형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선택형 교육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뭐 본인이 이제 학점을 신청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청해갖고 막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교에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학교의 아이들이 신청하는 그 강좌가 개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학점을 갖다 신청해서 취직한다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본인이 듣고 싶은 강좌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학교로 가는 거죠. 관내에 있는 다른 학교로 막 연계하고. 그래서 뭐 거점 학교니 막 이런 것들이 요새 막 생기는 거죠. 그런 움직임이 점점 커지겠죠. 중학교, 고등학교 외국 교육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중학교, 초등학교 교육은 외국 교육은 대부분이 다 활동형 교육이죠. 수업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수업이 많아요. 활동형이라서 일단 제일 많은 게 체육이고요. 음악, 미술, 체육, 그 다음에 뭐 만들고 공예도 하고 뭐 우리 옛날에 기술과정 시간에 뭐 했던 그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이 최근에 이제 가장 좀 핫하다고 하는 학교들은 수업을 안 해요. 선생님들이 이제 저거 진행자 역할을 하고요. 전부 다 아이들한테 검색을 해서 찾아내게 만들고 그 결과값을 갖고 다른 애들끼리 공유하게 만들고 토론하게 만들고 조별 과제를 내게 만들고 선생님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어차피 인터넷에 다 있는데 그걸 갖다 찾아내고 조합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재창조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그걸 갖다 1교시에 국어 듣고 2교시에 사회 듣고 3교시에 과학 들어서 그걸 외우는 게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능력인가에 대해서는 회의 좀 이따 과목별로 얘기도 하겠지만 영어 초등학교 때는 보통 영어에 중심을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수학보다는. 그러니까 보통 영어는 3일 가고 수학은 이틀 가고 아니면 저학년 때 영어 5일 가고 막 그러지 않나요? 지금 그러고 계시지 않나요? 그러죠. 근데 이제 영어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는 고등학교 아이들 대학 보내는 일을 하니까 지금 수능이 이제 절대평가가 됐잖아요. 사실 수능이 그렇게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영어 갖고 이렇게 막 괴롭히지 않거든요. 이건 물론 이제 서울에 사는 웬만큼 하는 아이들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수능 영어가. 근데 오히려 내신 영어가 어려워요. 내신 영어는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예전에는 영어 좀 한다 그러면 다 무슨 공부를 시켰냐면 토플이나 탭스나 이런 걸 시켰죠. 근데 사실 요새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걸 거의 안 합니다. 대학에서도 그런 걸 보지 않아요. 왜 보지 않을까요, 그러면?
차라리 좀 이렇게 중위권 대학은 봐요. 근데 소위 말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서는 그런 걸 보지 않거든요. 왜 안 볼까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객관식으로 그걸 100점을 맞느냐, 110점을 맞느냐, 120점을 맞느냐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하면, AI의 저도 이제 AI 관련된 일도 제가 하는데, 이 AI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어학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법적인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그걸 갖다 도와주거나, 이런 류의 AI는 사실은 이미 다 나와 있죠. 이미.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소통을 할 때에 영어를 갖다가 지금 측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디테일한 한 문장 한 문장을 맞고 틀리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능력이 과연 필요할까?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 형식적인 면에서 조금 오류가 있고 문법적으로 좀 틀리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얼마나 많이 담아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어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통수단이잖아요. 소통수단이라는 형식 안에다가 자기 생각을 얼마나 담아내느냐인데, 이게 지금 탭스나 토익이나 이런 거 거꾸로죠. 우리나라는 탭스나 토익이나 토플 같은 시험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훈련을 시켜요, 애들을. 그 유형에 걸맞게. 그래서 토익 만점을 받고 막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 영어학원을 다닌 거 보면 애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대충 이 동네에 이제 어학원이 몇 개 안 되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단계를 두거든요. 무슨 반, 반 이름도 희한해요. 어려워요. 신경 써서 외우지 않으면 잘 안 외워지는데. 네, 그런 반에서 이 레벨에 있는 애가 이 레벨로 못 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기고 막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승관 시험을 봐서 떨어지면. 근데 저는 그걸 왜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학이라는 것도 그냥 저는 저희 아이한테 바라는 게 어학과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어, 중국어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냥 편했으면 좋겠다. 어떤 언어로 된 글을 읽는 게 불편하지 않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편안함? 친숙함? 네, 그 정도만 줄 수 있다면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영어는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학도.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영어는 이제 형식일 뿐이다, 소통의 형식일 뿐이다 이런 말씀 드렸지만 저희 학원에 영어 특기자로 대학 가는 애들이 있어요. 올해도 갔어요. 올해 이과에가 갔는데 연대에 갔거든요. 얘가 연대 합격을 했는데 얘도 소위 말하는 무슨 해외 유학파 이런 게 아니에요. 얘도 토플 공부, 탭스 공부 이런 거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시킨 적도 없고. 제가 3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그럼 시킨 적 없어요. 근데 연대 영어 특기자 그러면 굉장히 영어를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걸 뽑지 않아요. 걔가 발음이 유창하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한 아이예요. 그런데 영어로 갖고 이제 라이팅도 쓰고 에세이를 써갖고 1단계를 하니까. 근데 2단계에서 영어 면접을 보는데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를 하는 형식인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내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런 걸 잘하는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영어 특기자로 뽑히거든요. 매년. 예. 문과에도 하나 뽑혔고, 문과에도 걔는 이제 거기를 안 가겠지만 서울대를 붙어서 어쨌든 그래서 문과에도 하나 뽑히고 이과에도 하나 뽑혔는데 지금의 영어 교육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학원에서 막 이렇게 레벨 두고 애들 괴롭히는 영어는 사실은 얘네들 때에 가서는 그 의미가 굉장히 퇴색될 거다. 그런 걸로 스트레스 안 줬으면 좋겠다. 그 시간에 책을 더 읽었으면 좋겠다. 내용을 담는다라는 건 결국 독서량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하나, 이건데, 수시형이냐 정시형이냐. 이거 부모님들 제일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애를 보면, 쟤는 수시에 맞네. 쟤는 정시에 맞네. 예,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직업병이죠, 직업병. 직업병인데, 당연히 둘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제가 오늘, 아까 5시 반에, 오늘은 이제 설명회 때문에 상담을 안 잡아놨는데, 상담이 갑자기 잡혀갖고, 성보고등학교 1학년 애를 상담을 했는데, 얘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던 아이였대요. 공부를 잘하던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늦은 사춘기가 와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대요, 정말로.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모의고사를 쭉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사까지는 3, 4등급이 나오는데, 9월 참. 고1 9월에 3, 4등급이 나왔는데, 고1 11월 모의고사는 5등급, 6등급이더라고요. 모의고사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죠. 힘든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을 보니까, 6등급, 5등급이래요. 1학기 내신. 2학기 내신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럼 얘는 수시냐, 정시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뭐죠? 왜죠?
수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하고 싶어도 얘는 그냥 결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님이 와서 아이랑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얘가 독서량이 굉장히 많대요. 독서량이 굉장히 많아서 아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애가 딱 눈빛도 그렇고 그동안 읽은 책들도 그렇고 중학교 때는 뭐 책을 30권씩 읽었대요. 한 달에. 하루에 한 권씩 읽고. 책도 굉장히 빨리 읽고. 그러나 이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제 담임선생님이 내신을 열심히 해서 이한테 좀 올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야,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상담이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내신을 올린다고 가정하고, 올린다고 가정해서 지금 현재 뭐 5등급, 6등급인데 이 아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고2 때 1등급, 2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못 받아요. 왜냐하면 걔가 이과를 가는데, 성보고등학교 아닌데 이과를 가는데 이미 고2 이과 가는 애들 중에는 고2 때 학교에서 시험 보는 수학, 과학을 한 바퀴 이상 한 애들이 드글드글 돼요. 근데 지금 준비 하나도 안 한 애가 내년 4월에 중간고사 받고 갑자기 걔네들을 이기고 1등급, 2등급을 해요? 그런 일은 안 생기죠. 1년 후에 애가 따라잡을 수 있다? 그건 열심히 하면 가능하지. 열심히 하면. 그러나 3개월, 4개월 이후에는 못 따라잡죠. 그럼 얘는 2학년 내신도 안 나와요. 그럼 얘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내신을 받을 수 있느냐? 이 4등급 때 내신이죠. 평균 내면. 잘해도. 그럼 이제 4등급 때 내신을 갖고 이제 어디를 갈 수 있느냐? 어머님은 KTX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철은 포기했고 KTX가 갈 수 있는 데까지도 생각하겠다. KTX 무슨 뜻인지 모르셨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입시에 대한 상식과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의 모습,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현실들,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이런 등급을 갖고 이런 내신을 갖고 갈 수 있는 대학은 제 생각에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차라리 그 돈을 제 생각에 틀린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수시에 붙은 아이, 예, 저기를 받았어요. 제가 가르친 애가 아닌데 제가 아는 집이라서 A대, B대, C대를 붙었다고 골라달래요. 셋 다 지방대였는데 그 중에 한 대학의 기획처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무슨 전화를 드렸냐면 선배님인데 교수이면서 이제 기획처장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전화를 드려서 형님네 대학교가 5년 후에 확실히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있겠지. 잘 모르시죠? 그랬더니 아마 있지 않을까? 자신이 없는 게. 요새 이제 정원이 주니까요. 정원이 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주니까 대학들이 자꾸 없어지거든요. 자꾸 없어지고 좀 안 좋은 대학들. 요즘 아이들 생각해보세요. 요즘 소위 말하는 논다라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 공부할까요? 공부 안 해요. 요즘 뭐 이 동네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 관악동작에 있는 고등학교에 뭐 한 반에 한 27, 8명 된다. 그럼 이제 한 15등에서 20등, 25등 하는 아이들은 학교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떠들거나 자요. 아니면 안 오거나. 이러거든요. 예,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 이제 그런 애들이 원서만 내면 가는 대학인 거예요. 원서만 내면. 점수와 상관없이. 그런 대학을 가서 그 아이가 자기의 어떤 전공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죠. 안 가는 게 나아요. 예, 안 가는 게. 그래서 저한테 그 세 대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의뢰한 그 집도 제가 결론을 어떻게 내려줬냐면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그 대학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가서 놀기만 할 건데 뭐. 주변에 공부하는 애들이 없는데. 그것도 엄마 아빠 품도 떠나서 지방에 가서 혼자서 애가 뭘 하겠냐. 지금도 공부 안 하던 애가. 보내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어떻게 하면 아니 그러지 말고 딴 방법을 찾아라.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은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걔가 영어만 좀 하고 나머지 과목을 되게 못하는데 그 집은 학원을 갔어요. 편입학원. 요새 편입학원은 뭐도 해주냐면 학점은행인제 있잖아요. 학점은행제를 학원에서 알선해서 그걸 1년 만에 2년 동안 딸 학점을 다 따게 해준대요. 그러면 2년 동안 딸 학점을 따면 이제 얘가 편입 자격이 생기죠. 그리고 그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특정 학교를 딱 찍고 그 학교의 편입시험에서 보는 영어를 시켜갖고 학점은행제에서 딴 학점과 영어 시험을 통해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편입을 시켜주는 그런 학원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지혜로운 학원인 것 같습니다. 그 틈을 또 파고들어서 정말 대한민국 이 학원하는 사람들 대단해요. 그런 학원을 또 만들어내요. 예. 그랬더니 거기 갔다 그러더라고요.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학교를 나와라. 그래서 이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금 뭐 내신을 더해서 이런 일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제가 정시 올인해라.
그래서 이제 정시 올인하면 갑자기 입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또 전공이 나오니까 흥분하네요. 자, 얘가 이과를 가는데 고2, 고3 이과를 가서 얘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뭐냐면 국어 공부해야죠. 영어 공부해야 되고요. 수학도 해야 되는데 수학을 이과를 가게 되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수원 해야 되고요. 수투해야 되고 확통해야 되고 미적해야 되고 기하 해야죠. 그렇죠? 과학을 얘는 이제 화생지 선택을 했는데 화학 해야죠. 생명과학 해, 지구과학 해야죠. 원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투를 갖다가 이제 화투생투 이렇게 선택하겠죠. 이게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동안 이제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이 주요 과목들. 근데 이 아이가 수시를 딱 포기하는 순간 다섯 개의 X표를 칠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 수학이 선택형이잖아요. 이게 수원수투 필수고 확통 미적 기하 선택인데 얘가 뭐 서울대 연구대 가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굳이 미적을 할 필요가 있나요? 선택을 안 하면 되지. 그럼 확통 선택하면 되고. 그 수학은 수원수투 확통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범위가 한 40% 정도 주는 거예요. 60, 70%만 남는 거고요. 자, 얘가 이제 내신하려고 화원생원 지원 다 했는데 얘가 이제 수시를 안 하겠다고 결정한 순간 화원생원만 하면 되는 거죠. 투는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한테 제가 어떻게 표현을 드렸냐면 좌판을 쫙 깔지 마라. 어차피 지금 공부 못한다. 슬림하게. 딱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해서 3만 만들어. 3. 그러면 집에서 KTX 안 타도 된다. 집에서 내가 갈 수 있다. 이게 더 낫지. 지금부터 내신, 그리고 얘가 또 성격적으로 비교과를 잘할 스타일도 아니에요. 수시는 아시겠지만 학생부 전형은 교과만큼 비교과가 중요해요. 근데 비교과는 교과도 물론 엄마가 해줄 수 없지만 비교과는 사실 그동안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냐예요. 일단 예성적인 아이는 힘들어요. 비교과는 나서야 돼요. 자꾸 손들어요. 저요. 제가 할게요. 이런 아이. 그렇죠? 동아리도 본인이 만들고 동아리 들어가서 기장도 하고 뭐 이런 아이. 그죠? 봉사도 본인이 찾는 아이. 엄마가 뭐죠? 그 봉사 찾는 사이트 무슨 65? 1365? 엄마가 찾아갖고 제발 이거라도 해. 이런 애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찾는 아이여야 돼요. 독서도 본인이 찾아서 읽을 줄 알아요. 근데 얘는 그런 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수시 학생부 전형을 내신을 올려서 지원하라는 이 담임 선생님의 판단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그 어머님이 아니 담임 선생님이랑 말이 다른데 어떡해. 그래서 제가 어머님 제 이름은 유헌명입니다. 녹음하세요. 제가 그런 말 자주 하거든요. 녹음하시라고. 어머님이 1년 반 있다가 원서를 수시를 쓰나 못 쓰나 지금 녹음하시고 나중에 확인하시라고. 제 말이 맞다고. 못 쓴다고 수시. 학생부 전형 못 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공이 이제 애한테로 넘어갔죠. 그래서 저희 학원 오겠다는데 월화수목 금만 오면 안 된다 그랬고 그렇게는 안 봤죠 저희가. 그죠? 월화수목 금토일. 예. 아침에 8시 50분부터 밤에 11시 반까지. 예. 그렇게 공부 안 할 거면 받지 않겠다. 어좀 못 보내잖아요. 못 보내고 받으면 뭐예요? 한 동네 사람끼리. 걔는 2산 아파트 산다는데. 아니 이 동네 봉천동 사는 애를 받아갖고 대학을 못 보내면 진명학원 다녀서 대학 못 간 애가 되잖아요. 그건 안 되지. 또 자존심에 기스가 나는데.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받는 게 낫죠. 차라리. 그렇게 보냈는데 어쨌든 그래서 수시냐 정시냐를 말씀드리다가 예로 하나 든 건데 제가 큰애가 중2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큰애는 정시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들한테. 너는 정시로 대학 가자. 네, 아이도 이해했어요. 제가 다 설명해 줬거든요. 네. 둘째는 수시고. 이렇게. 그래서 수시냐 정시냐 이게 판단인데 수시로 이제 대학을 가려면 결국 두 가지죠. 교과 비교과잖아요. 그렇죠? 얘는 내신도 의미가 없고 비교과도 의미가 없고 수능만이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하나 더 한다면 이제 면접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시와 정시의 차이는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거일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내신을 잘하는 아이와 수능을 잘하는 애는 약간 달라요. 내신은 어떤 애들이 잘하죠? 내신을 잘하기 위한 몇 가지 지표들. 꼼꼼. 또 이기적. 그렇죠? 이기적.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뭐 비유가 좀 안 좋은 비유지만 어떤 아이가 내일까지 내야 되는 수행평가를 친구가 모른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알려줄 것인가 안 알려줄 것인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별로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내신은 꼼꼼해야 되고 약간은 이기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시험에 나는 정보를 본인이 파악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아이가 한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와서 수업을 못 들었는데 내 노트를 빌려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어머님들 요 근처에 이제 문영여고가 있습니다. 거기 이과가 50명이 안 되거든요. 40명대예요, 40명대. 그럼 생각해 보세요. 1등급이 몇 명이에요? 50명이면 1등급이 몇 명이에요? 2명. 왜 4 곱하기 5잖아요. 4%. 그렇죠? 물리 1등급 2명, 화학 1등급 2명.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5, 20이니까. 2명. 몇 반이에요, 이 50명이면? 학급이. 2학급. 그러니까 2학년 때 같은 반이거나 3학년 때 같은 반인 거지. 다 아는 애라는 거예요. 다 아는 애. 그렇죠? 거기에서 1등도 나오고 2등도 나오고 3등도 나오고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애들. 고만고만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할 만하죠. 그렇죠? 예전에 부모님도 다 아실 만한 대치동에서 제일 유명한, 지금은 조금 약간 시들시들해졌는데 그런 학원이 있어요. 수학과학을 잘 가르치는 학원이었는데 그 학원에서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과고 내신이었는데 그 특정 과고의 그 생명과학 내신 대비반 수업. 그런 내신 대비반은 보통 팀별로 수업을 하거든요. 뭐 10명, 20명 이렇게 팀을 엄마들이 짜와서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프린트를 안 갖고 온 거예요.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딸의 프린트를 잠깐 줘봐. 그래서 복사를 해서 준 거죠. 안 갖고 왔다니까. 수업을 해야 되니까 프린트가 없으면 수업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 프린트를 갖다가 선생님한테 준 그 아이의 엄마가 학원에 고소를 하겠다. 프린트를 학교에서 준 거지만 그 프린트 애가 수업 들으면서 썼을 거잖아요. 그거는 그 지적재산권은 애한테 있는 건데 그걸 동의도 구하지 않고 아무리 미성년자 그래도 그거를 짜증나죠 갑자기. 예. 내신이라는 건 뭐 그런 거예요. 내신이라는 건 뭐 제가 좀 극단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내신을 잘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꼼꼼하고 약간은 좀 순간 집중력도 좋아야 되고 단기 집중력이 순간이 아니라 단기 집중력이 좋아야 돼. 시험 기간에 바짝 열심히 해야 되고 수업 열심히 듣는 그런 아이. 근데 이제 수능을 잘하는 아이는 사실은 수능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먼저 공통점. 수업을 열심히 안 듣는다. 수능을 잘하는 애들은 그냥 잘해요. 그냥 잘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가 대표적인 과목이죠. 국어 1등급이 나오는데 왜 1등급이 나오는지 본인도 몰라요. 그냥 풀면 나와요. 왜냐하면 국어라는 게 제가 애들한테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는데 수능 국어 시험을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글이 이렇게 있거든요. 글이 뭐 가, 나 이렇게 막 다 알아 있어요. 글이 있고요. 밑에다가 뭐 19번, 뭐 20번 이렇게 문제가 있겠죠. 이 문제가 뭘 물어보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한국말로 써놓고 한국말로 이게 무슨 말이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말을 잘 아는 애들은 그냥 읽고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애들은 이게 배운다고 갑자기 되겠어요? 이게 방학 특강으로 2달 안 써도 될까요, 이게?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냥. 영어도. 그러니까 그 언어 능력이라는 건, 그 언어 능력이라는 게 뭘로 키워지는 걸까요? 지금 키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어 점수는 그 아이의 17년, 18년 인생 점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아이 2살 때 엄마가 어떤 그림책을 보여줬느냐, 달리반영을 보여줬느냐, 안 보여줬느냐, 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봤어요, 다? 일단은 성공하셨네. 1등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달리반영을 보여줬으면. 예. 달리반영은 우리나라 그 엄마들이 거의 다 하나씩 사는 책 아닌가요? 요즘은 모르겠다. 저도 애난 지가 오래돼서. 그럼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겠네. 다 키우셨으니까. 어쨌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영어도 지금 1학년 저희 학원에 지금 중3 아이들 중에 현재 중3 아이인데요. 고3 모의고사를 봐도 1등급이 나와요. 영어를 잘하니까. 근데 그 아이가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안 한다고 걔가 등급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예를 들면 제가 부모님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불쾌하실까봐 제 예를 들게요. 제가 영어 선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어 시험을 보면 몇 등급이 나올까요? 안 궁금하세요? 제가 국어 시험을 봐도 1등급이 나와요. 지금 봐도.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는 이제 한번 길러지면 잘 안 떨어지는 거죠. 부모님들 중에 평상시에 뭐 신문 읽거나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시사적인 거에 계속 뭐 이렇게 네이버 뉴스 다 챙겨보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뭐 종교, 아니면은 뭐 그 세계란이 있어요. 그 뉴스 카테고리에 보면 그런 것까지 다 즐겨보시는 분들, 글을 읽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들 국어 시험 보면 거의 다 1등급 나오세요. 부모님들도. 근데 애들은 아직 그런 걸 배경 지식도 없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수능이라는 건 수업을 꼭 잘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예.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수업 들어야겠지만 수능은요 내신 진도대로 이렇게 쭉 수학 공부하잖아요. 그럼 1등급 맞기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어떻게 짜져 있느냐, 이게 고1이거든요. 고1, 고2, 고3, 1학기, 2학기 이렇게 짜져 있는데 이 교과이 수상, 수하, 수원, 수투 이게 다 공통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미적분. 근데 여기 기하는 대부분의 학교가 이쪽에 있고, 어떤 특정 학교 뭐 이 근처에 단곡 하나인데 이 근처에 있고, 화통 오른쪽에 있는 학교 있고 왼쪽에 있는 학교. 그러니까 수상 수하를 고1 때 하고, 고2 때 수원 수투를 하는데 뭐 기하를 하나 더 하든가 화통을 하나 더 하든가, 그리고 고3 때 미적분 기하 화통을 다 하는 학교도 있고, 고3 때 미적분 기하를 하는 학교도 있고, 고3 때 미적분 화통을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진도가 이제 3학년이 이렇게 끝날 거잖아요. 그럼 수능까지 며칠 남아요? 100일 남아요. 그럼 애들이 이런 미적분이라는 걸 이과 애들은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3학년 1학기 때 딱 한 번 배우고 100일 있다 수능을 보면 애들이 문제 풀까요? 못 풀죠. 풀 애가 어딨어요. 2점짜리는 풀겠네. 수능이 2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 4점짜리 문제가 있거든요. 2점짜리, 3점짜리는 풀겠네. 4점짜리 못 풀죠. 그럼 미적분을 보통 몇 번 할까요, 애들이? 수능 보러 가기 전에. 4번, 5번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4번, 5번 해요. 4바퀴, 5바퀴 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 한 바퀴를 돌아야 수능 보러 가기 전에 4바퀴, 5바퀴를 돌까요? 이때쯤 해야죠, 이때쯤. 고1 겨울쯤에는. 이때쯤 시작해 4바퀴를 돌 시간이 나오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능 수학을 잘 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내신대로 따라가고는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신 잘하는 애와 수능 잘하는 애가 다르다는 거예요. 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국어 영어는 아까 설명한 바와 같고, 내신 영어는 꼼꼼하고 문법상을 하나하나 잘 아는 애가 잘하는 거고, 수능은 정말 문법을 정말 모르는 애들도 1등급 받는 애가 허다하죠. 허다해요. 그냥 글을 어렸을 때부터 읽었으니까요. 여기는 글이 있는 거예요. 문법 문제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문법 문제 2점 아니면 3점. 예, 나머지는 이제 듣기하고 읽기거든요. 전부 다. 독해와 LC. 이거만 딱 있으니까 수능 잘하는 애와 내신 잘하는 애 사고. 국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국어는 범위가 없죠. 범위가 없어요. 예, 내신 국어는 범위가 있고. 내신 잘하는 애와 수능 잘하는 애는 다르다. 예. 근데 우리 첫째는 어떤 아이냐? 얘는 공부를 한 자도 안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엄마랑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 없죠, 사이가. 대화를 안 하니까. 사이가 없어요. 예. 아빠랑은 대화를 많이 해요. 아빠랑은 톡도 하루에 몇 번씩 하고. 예. 제가 생일이었거든요, 엊그제. 오늘 며칠이죠? 어제 생일이었네, 제가. 네. 어제 생일이었는데 저희 아들은 저한테 책을 선물하더라고요. 또 그거를 알고 저희 아빠가 또 화가 났죠. 이 새끼는 엄마 생일날은 한 번도 선물한 적도 없는데 아빠 생일날 선물한다고. 근데 이제 어떤 책을 선물했냐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선물을 했는데, 데미안이라는 책이 처음에 출판됐을 때 표지 디자인이 있거든요. 헤르만 헤세가 처음 출판했을 때.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소장본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씩 기념으로 가지라고. 그거를 지가 용돈 모아서 산 거예요. 지 거는 있고 아빠 줄로 하나 더 산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빠한테 기념이, 아빠 딱 가져. 딱 이렇게. 멋진 아들이죠. 그렇죠?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아빠는 공부란 말을 안 하니까. 네. 공부란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기말고사를 봤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과학은 90점이 다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공부했냐?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죠. 잘난 척? 이 아니고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한 반에 90점 넘는 게 10명이 넘는데요. 걔네 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쉬워요, 너무. 너무 쉬워갖고 그냥 수업 시간에 들어도 그냥 90점이 넘는다. 뭐 기술과정 이런 거는 뭐 80점대고, 뭐 한문 이런 것도 80점대고, 뭐 다 못 봤더라고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은 잘 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 애는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뭘 해라, 언제까지 뭘 해라, 언제까지 뭘 해라, 이런 걸 아주 싫어하는 아이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아이인 거죠. 그렇죠? 예.
천재 아니니까요. 자꾸 오해하시네. 천재가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을 때 자기가 땡기는 걸 해야 되는 아이. 그래서 이 아이는 노래도 뭘 듣냐 하면, 최근에는 비틀즈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는 갑자기 존 덴버를 좋아했었고, 아세요? Take Me on Country Road라는 컨츄리의 음악인데, 그런 거를 좋아하고, 김광석 좋아하고, 들국화 좋아하고, 예, 완전 노인네죠?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아빠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본인이 찾다가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지만, 검색에 굉장히 능하고, 검색에 굉장히 능해요. 수학을 아빠가 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수학 한 과목만 해라. 그랬더니 올 겨울방학부터 수학 공부를 하겠대요. 그래갖고 서점 가서 중3 걸 샀어요. 예. 1학기, 2학기 센 2권. 그 다음에 뭐죠, 그거? 그 어려운 책 블랙라벨인가? 예, 그거 2권. 이렇게 4권을 사줬어요. 이거 너 혼자 풀어. 아빠 좀 도와줄까? 그랬더니, 아빠 도와줄까? 아니면 아빠한테 배우기 싫으면 누구를 보여줄까? 저희 제자들 있잖아요, 제 제자들. 제 제자들한테 우리 동네 사는 애들 있으니까 와서 야, 선생님 아들 한 이틀 와서 가르쳐라.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딱 한마디. 내가 찾아서 하면 되지 뭐. 검색해서 공부하겠다는 검색해서. 모르면 검색해서. 그런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학교 공부 잘할 수가 없는 애예요, 태생적으로. 비교과 절대 안 하죠. 비교과 안 하죠. 뭐 해야 되는, 동아리도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겠죠. 동아리 요새 하나 하더라고. 영화 보는 동아리. 영화를 좋아하니까. 그걸 하더라고. 근데 딴 건 안 해요. 봉사 안 하죠. 봉사는 딱 그래요. 봉사 해야지 그랬더니 나는 원래 이기적인데 왜 자꾸 나한테 봉사를 하라고 강요하지? 사람은 자기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봉사를 하기 싫은데 억지로 봉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는 애. 그런 애가 무슨 저걸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걔는. 그렇죠? 이런 형태의 아이들은 이제 정시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시형으로 딱 이렇게 우리 아이는 또 때마침 정시가 늘어난다면서요. 우리 애들 갈 때.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 잘하는 아이로 키우지 마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러면 굉장히 많이 편해져요. 중간고사 못 봐도 되죠. 수행평가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렇잖아요. 학교활동 신경 안 써도 되죠. 봉사활동 신경 안 써도 되죠.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적절하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입히고 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인드 정도만 가진 아이로 키우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꼬박꼬박 인사를 한다. 어른이 용돈을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두 손으로 받는다. 그 정도 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시면, 예, 정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첫째는 이미 정시로 정했고 애한테도 선포했고 와이프한테도 얘 그냥 학교 내버려 둬라. 근데 학교는 되게 잘 가요. 항상 학교 1등으로 가요. 학교는 1등으로 가는 애. 저희가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딱 시간 되면 씻고 자고, 자유만 주면 나머지 생활은 터치할 게 없으니까. 대학은 어디 갈지 모르겠고 조금씩 개입해야죠. 아빠가 조금씩 개입할 건데, 처음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는 좀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공부를 좀 시키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한 몇 개월 시키다가 접었어요, 그냥. 대신 제가 오늘 그걸 한번 보여드린다는 게 또 오늘 바빠서 그냥 나왔네. 대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독서인데, 책은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서, 오늘이 목요일이죠. 제가 토요일 날 서점에 갔었거든요. 제가 한 달에 2번은 꼭 꼬박꼬박 서점에 가요. 아이랑 아들, 딸 데리고. 요번에 이제 아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아들 데리고 요번에는 광화문 교보를 갔다 왔는데, 광화문 교보에서 얘가 요번에 고른 책은 그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1800페이지짜리 소설이거든요. 그게 이제 인생 소설인데, 그거를.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톨스토이 쪽 막 갔다가 러시아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빠, 그렇게 소련이 쉽게 무너진 이유가 뭐야? 이런 게 질문이에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대단한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예전에를 보니까 냉전 때는 미국과 소련이 양대 이렇게 라이벌이었는데 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야? 왜 그 자리가 바뀐 거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련이 이제 러시아로 가는데, 그러면서 제가 뭐 고르바초프 얘기하면서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아이랑 뭐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책은 정말 무진장 읽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발산형 독서라는 걸 아주 잘하는 아이죠. 분야를 제한을 두지 않고. 저는 판타지 읽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판타지만 읽는 아들에 대해서 약간의 좀 거부감이 있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뭐 해리포터부터 시작해갖고 뭐 무슨 막 마귀가 날아다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만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갖고 꼭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리지보다 중요한 게 상상력이에요.
지식보다 중요한 게 상상력이고, 상상력을 갖다 키워주는데 그런 판타지 같이 좋은 게 있나요? 너무 좋죠. 아이들의 상상. 그러니까 어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상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이 소스가 그 판타지 소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판타지도 굉장히 많이 읽어요. 역사도 읽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독서를 발사적 독서를 갖다 이제 몸으로 실천하고,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독서의 조건 중에 몇 가지 줬는데, 저희 아이는 도서관은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은 무조건 가요. 학교 도서관은. 무조건 가고, 공부를 안 하는 대신에. 근데 서점은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혼자서도 가요. 혼자서. 아빠 생일 선물도 지가 혼자 가서 사왔대요. 서점에. 그리고 여기 서울대 입구역 3번 출구에 있는 알라딘은 뭐 수시로 가고요. 예, 그 다음에 영풍문고 이런데 시림사거리 거기도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갔다 오고. 예,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면 지금부터 충분하거든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자, 수시형 아이는 어떤 아이냐? 그래서 정시형 아이는 이해되셨죠? 어떤 애인지. 이제 수시형 아이는 사실 내신도 잘하고 비교과도 잘하고 면접도 잘해야 된다는데, 저거는 참 어려운데, 비교과라는 게 지금 학생부 기재사항이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에 예전에는 뭐 적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수상실적, 자율동아리, 뭐 이런 기타 뭐 학교 외부 활동 이런 걸 다 쓸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소논문, 소논문 기재 금지됐죠. 자율동아리도 이제 학기당 하나? 이것도 점점 없어질 것 같고, 수상실적도 학기당 하나? 이게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우리 아이가 잘한다라는 걸 갖다 드러낼 수 있는 항목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신 비교과 면접이라고 썼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면접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그 내신하고 비교과는 이렇게 저 학생부 전형이라는 게 구조가 되게 단순한 거예요. 어찌 보면 1단계에서 서류를 보고요, 2단계에서 대학교고사를 보거든요. 이게 면접이고, 면접도를 구술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대학의 이제 일관된 입장은 이런 거죠. 대학별고사라는 시험은 각 대학이 그 대학의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직접 출제한 문제를 통해서 학생을 뽑고 싶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다 볼 수가 없다. 애들이 지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면접 볼 애를 고르는 장치가 이거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교수 앞에 서서 면접이나 구술을 보기 위해서 서류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서류가 약해지는 거죠. 이 서류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자, 이런 구조도 있고, 1단계 서류, 2단계는 1단계 점수 플러스 면접, 50대 50. 뭐 이런 구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서류의 이 중요성이라기보다는 서류를 갖고 그 학생을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은 어차피 판단할 수 없잖아. 이게 두 가지가 합쳐 서류인데, 내신을 갖고 학생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학교가 다르니까요. 다 다른 학교.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그 내신은 어느 정도의 레인지로 평가를 하고, 나머지 비교과를 갖고 이 아이가 이제 전공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왔느냐, 거기서 또 어느 만큼의 성취를 해왔느냐, 이런 걸 평가했었는데, 그걸 평가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여기에서는 그 중요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1단계를 좀 늘리는 방법. 예를 들면 여기에 뭐 2배수나 3배수를 뽑았다면, 예전에 이걸 갖다 5배수로 늘리는 방법.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최근에는 이제 그 대학들이 확실히 변화가 느껴지는 게 1단계를 추천으로 많이 바꿔요. 고등학교 추천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일반고 보내라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고를 보내야 된다라고 그 말씀드린 근거 중에 하나가 추천 전형이죠.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뭐 한 학교에 3% 이내, 4% 이내. 그런데 그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으려면 3%, 4%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특목이나 자사 가는 것보다는 일반고 가는 게 추천 전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니까 가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특목이나 자사가 누리던 혜택 중에 하나가 비교과였잖아요. 근데 비교과 이제 비중이 약해지고. 그래서 일반고 전성 시대로 가려고 뭐 이 정부가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일반고 중심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특목 자사는 계속 뭐 없애겠다고 협박하고 뭐 데모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맨날. 그렇죠? 어쨌든 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서류의 비중이 약화되는 대신 이제 면접 비중이 늘어날 거다. 자, 그럼 이제 면접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어떤 아이들이 면접을 잘할까요? 대학은 면접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싶을까요? 대학이 면접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얘가 똑똑한 애인가, 그렇지 않은 애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가 뭐가 나오냐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 설명회 때 제가 보여드렸는데, 고대 면접 문제 보여드리면서 이과 애들한테
뭐 비교 우위라는 그 무역의 기본 원리를 갖다가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다라든가, 그렇죠?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이과 아이들한테 물어본다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면접 보러 온 이과 아이는 경제를 안 배웠거나, 비교 우위라는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들었거나, 그렇죠? 사회문화 현상을, 자연과학을 사회문화 현상과 이렇게 빗대서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나, 이런 애들이 널려 있는 거죠. 그렇죠? 문과의 면접 문제는 뭐냐? 문과의 면접 문제는 범위가 없습니다. 문과 면접의 특징은 범위가 없다는 거예요. 범위가 정말로 없어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예. 그래서 면접 대비는 내용에 대한 그 면접을 대비한다는 것은 내용을 대비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요. 형식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럼 내용에 대한 대비는 언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또 책을 읽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좋은 대학 보내고 싶고 아이 성공시키고 싶으시면 영어, 수학, 학교 성적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상당 부분 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다가 고민도 하시고 투자도 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저희 애들이 잘 됐지. 아까 어떤 어머니 저희 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들은 절대 천재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똑똑한 아이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아들 여태까지 키우면서 딱 하나 성공한 건 다 실패했어요. 걔는 진짜. 예, 걔는 편식 엄청나게 심하고요. 엄마랑 사이 진짜 안 좋고요. 정말 이기적이고요. 예. 근데 제가 딱 하나 성공한 거는 책 잘 읽어요. 예, 그거 하나 성공했어요. 그거 하나.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설명을 할 때 마치 아들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좋은 예인 거죠. 딴 건 못하고 책만 읽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왜냐면 기반 능력이 갖춰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얘를 삼는 거고. 그래서 수시도 내신 잘하고 비교과 잘해야죠. 왜냐면 어느 정도의 그 기록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수상 실적이 한 학기당 하나다라고 하더라도 한 학기당 한 개씩은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요번에 지금 요 앞에서 아이들 질문 받고 있는 엄마랑 사이 진짜 안 좋고요. 정말 이기적이고요. 예. 근데 제가 딱 하나 성공한 거는 책 잘 읽어요. 예. 그거 하나 성공했어요. 그거 하나.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설명을 할 때 마치 아들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좋은 예인 거죠. 딴 건 못하고 책만 읽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왜냐면 기반 능력이 갖춰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얘를 삼는 거고. 그래서 수시도 내신 잘하고 비교과 잘해야죠. 왜냐면 어느 정도의 그 기록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수상 실적이 한 학기당 하나다라고 하더라도 한 학기당 한 개씩은 타야 되는 거잖아요. 요번에 이제 원서를 8장을 썼습니다. 수시 원서 몇 장 쓰는지 아시죠? 6장. 근데 플러스 2장은 카이스트 지스트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8장을, 카이스트 지스트는 6장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총 8장을 썼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포항공대, 부산대 의대, 전남대 의대, 카이스트 지스트 8장을 썼는데 그저께까지 7개가 붙었어요. 연대만 떨어지고. 근데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연대에서 추가 합격. 그래서 8개 다 붙었어요. 결국은. 예. 그래서 앞에 화분도 하나 엄마가 보내갖고 지금 고맙다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는 상이 몇 개냐 하면 제가 지난 학기까지 2학년 2학기까지 셌었나? 40개 좀 받은 것 같아요. 상을. 근데 그 한 학기에 하나씩밖에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은, 걔는 이제 당연히 문영여고에서 걔 잘한다는 거 아니까 몰아주죠. 당연히. 예. 뭐, 본인 또 잘해서 받겠죠. 걔는 뭐 별걸 다 타요. 이과인데 역사도 타고, 국어도 타고, 영어도 타고 다 타요. 교과 말고도 이런저런 대회상을 타는데, 이제 그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정말로 뛰어난 아이냐,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믿으시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아이예요. 그런데, 바른 아이죠. 바른 아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렇게 큰 거죠. 바른 아이로.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범생. 예. 그래서 그 어머님이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래갖고 제가 3개 이상은 무조건 붙이겠다. 예. 그랬는데 연대 하나 떨어지고 7개 붙으니까 엄마가 좋아갖고 막 그 화분에다가 7개 대학을 다 써서 보냈어요. 어디 붙었다고. 예. 그래갖고 제가 영사한테 화분 놔두고 선생님이랑 기념사진 하나 찍자 그랬더니 그 얘기를 엄마한테 가서 했나봐요. 근데 그 사진 찍자고 한 날 걔가 이제 그 추리닝을 입고 왔어요. 그래갖고 영사가 또 나중에 추리닝 아니고 딴 거 입고 온나 사진 찍자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 옷을 딴 걸 입고 왔더라고요. 사진 찍자 그랬더니 엄마가 사진 찍어 하나 보내달래요. 그래갖고 이제 사진 둘이 찍은 다음에 그걸 이제 어머님 톡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때 엄마가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선생님, 원장님,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찍으세요. 딸이 안 이쁘게 나왔다고. 뭐 그러고 있는데 연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어머님이 또 이제 문자가 왔어요. 완벽하네요. 이렇게. 어차피 가지도 않을 건데, 뭐 서울대 이미 다 등록해놨는데. 그러면서 전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세요?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연대 너무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저 아이가 이 비교과를 제가 지금 좀 그렇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 이번에 이제 서울대를 3명 갔는데, 2명이 이과고 하나가 문과인데, 그 3분 어머님한테 제가 간담회를 한번 하자 그랬어요. 저랑 넷이서. 3년 동안 이 아이들이 공부 어떻게 했나. 저희 학원에서. 그럼 더 이렇게 범위를 넓히자면, 서울대 보낸, 관악구에 살면서 서울대 보낸 엄마들은 애를 어떻게 키웠나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학부모님도 계시는데 말고, 그냥 교실에서 의자 딱 놓고 커피 마시면서 토크를 하자. 쫙 찍은 다음에 편집해서, 그래서 영상으로 저희 학원 뭐 학부모 밴드에 올려드리거나 엄마들 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공부한 아이들, 이번에 서울대 간 아이들은 이제 저희 학원 애들의 선배니까 걔네들은 그 학생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연사로 불러야죠. 그래서 네가 비교과 했던 이야기, 내신 관리했던 이야기 이런 거 해줘라. 면접 준비했던 이야기 이런 거 해줘라. 이런 뭐 해야죠. 뭐 저희 아이들은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 공부할 때 지 선배들한테 다 그런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들도 이제 재능 기부를 해야죠. 지네들이 선배가 됐으니까.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뭐 내신은 1.14예요. 1.14.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일까요? 굉장히 잘하는 아이? 예. 잘하는 아이인데 정말 잘하는 애는 아니에요. 정말 잘하는 애는 막 이래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다른 학교에 보면. 근데 얘는 이제 1.14라는 내신이 왜 대단한, 얘가 문형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과인데 명수가 작다고. 명수가 작으니까 50명도 안 되는 데서 1.14라는 내신을 받으려면 정말 얘는 무진장 노력을 한 거죠. 예. 그런 아이고, 굉장히 똑똑한 애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얘를 가르쳐 보면, 저도 얘를 수업을 3년 동안 했는데, 가르쳐 보면, 그냥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는 걸 하나도 안 놓치는 아이? 그런, 굉장히 뭐 머리가 뭐 무슨 천재, 뭐 IQ가 좋고 뭐 이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성실한 아이. 근데 그 성실함이 다른 애들보다 좀 극에 달한 아이인 거죠. 예, 그런 아이고, 마지막에 면접 준비할 땐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예, 생각보다 돼 있는 게 없더라고. 예, 저도 이렇게 애를 평상시에 가르치면서 면접 수업이나 이런 걸 직접 진행하지 않아서, 뭐 고2 때까지 그런 걸 잘 안 해봤으니까, 고3이 되고 나서 면접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우, 얘가 많이 부족하네. 그래갖고 막판에 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면접. 예, 얘는 또 수능도 뭐 국영수가 다 1등급이 나오던 아이여서. 그래서 내신도 잘하고 비교과도 잘하는 아이, 이런 아이는 사실 갑자기 또 고등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냥 모범생으로 계속 커온, 저희 둘째 같이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안 하면 본인이 숙제를 다 안 하면 본인이 못 견디고 그런 거죠. 그런 아이들은 이제 수시형으로 이렇게 키우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고민이 생기시죠? 둘 다 아닌데 어떡해요? 둘 다 아닌데 어떡하나요? 뭐 이런 고민이 생기시죠? 예, 예. 그렇죠? 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수시정시라는 틀이 현재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엔. 이게 만들기도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진 게 갑자기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형, 정시형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 대한 판단. 근데 사실 저희는 판단을 하죠. 애들을 가르쳐 보면. 예, 금방 알죠. 한 몇 개월만 가르쳐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수시형, 정시형이라는 그걸 갖다 좀 다른 표현으로 부모님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 얕고 넓게가 꼭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이제 수시형인 거죠. 그죠? 골고루 잘해야 됩니다. 내신도 골고루 잘해야 되고. 깊고 좁게가 소위 말하는 정시형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서울대 연구대 가려면 깊고도 넓어야죠. 그죠? 이거는 이제 왼쪽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수시냐 정시냐의 판단인 거고, 최상위권은 다 잘해야죠. 당연히. 예, 다 잘해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서 이야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리반정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그림책, 이런저런 그림책,
그 다음에 뭐 동화책, 유아 시절의 독서겠죠. 그 다음에 이제 Y 아시죠? 후 아세요? 솔루토이 아세요? 뭐 이런 친숙한 이름들 다 거쳤나요? 예. 이렇게 다 가잖아요. 이렇게 다 가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는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독서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요. 여기까지 그냥 책 읽는 습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그 남자아이들은 이제 판타지, 추리, 역사, 그 다음에 문학이 주로 소설이죠. 문학이라고 뭐 시나 이런 걸 읽는 건 아니니까 주로 소설을 읽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 뭐 사회과학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자연과학 책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자들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죠? 저희 둘째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빨간머리 앤, 소공녀 뭐 요런 거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뭘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 지금 생각에는 한 일주일에 한 방학 때 한 2번 정도 부르려고 해요. 우리 애들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책을 본인이 선택하게 하고, 서점도 같이 가서 한번 풀어놓고 애들이 어떤 책을 갖고 오나, 그 다음에 독후 활동 같은 것들도 이제 해야 되는데, 독후 활동도 좀 이렇게 좀 스태틱하게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은 형식으로 뭘 써와라 이런 거를 할 생각은 없고요.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독후 활동 때문에 스트레스 주면 안 되니까. 그럼 즐겁지 않거든요, 독서가. 그래서 이런 그 제가 아까 이제 발산형이다, 독서란 발산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가 애를 큰 애를 갖다 쭉 책을 읽히면서 느낀 거는, 그냥 놔두면 읽고 있는 게 중요한 거고요. 현재 읽고 있으면 어차피 돌더라. 그리고 계속 넓어지더라. 지가 찾아내서.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휴대폰을 갖고 그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를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꼭 유쾌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휴대폰을 갖고 게임만 하고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돼 있는 거지만은, 검색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본인이 뭔가 그 좋아하는 컨텐츠를 유튜브에서 뭐가 됐든 찾아보고, 이런 거는 나쁜 게 아니다. 근데 그것도 저런 애들이 있어요. 뭐 짤 그런 것만 보거나, 뭐 연예인 뭐 이런 것만 보거나, 이런 거는 좀 아니지만은, 이제 저희 큰애는 이제 거기서 벗어났더라고요. 완전히 벗어나서 지적인 걸 검색을 해요. 지적인 거를. 본인 역사 관련돼서 뭐 이런 컨텐츠도 검색을 하고 그런 쪽으로 넘어가. 게임은 이제 거의 안 합니다. 예, 게임은 또 그 뭐죠 그거? 집 짓는 게 마인크래프트로 거의 논문 쓸 정도로 게임을 했었는데, 예. 그래서 뭐 어떤 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날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무슨 날인데 했더니, 오늘이 마인크래프트를 만든 모 회사의 창립 기념일이래요.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예. 근데 마인크래프트를 하기 위해서 뭐 본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연습하고 찾아보고 막 이런. 그래서 잘 활용하면 사실 뭐 아이들의 학습 재료라는 거는 나쁜 건 없는 거죠. 나쁜 건.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뭐 애들 주로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지만, 영어는 지금 아이들의 수준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잘해도 거기고요. 뭐 다만 원어민이랑 이제 같이 대화를 하거나 수업을 듣거나 하면서 노출된 시간이 많은 아이들은 아무래도 영어를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영어로 된 글을 읽는 걸 갖다 어색해하지 않고, 이런 것만 다른 거고요. 뭐 어휘 수준이나 이런 거는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애도 뭐 영어를 뭐 맨날 한다고 하는데 뭐 거기서 거긴 것 같고, 어느 날 갑자기 토플 책을 사달래요. 5학년짜리가. 그래서 나는 얘가 토플 왜?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향 때문에 이게 반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근데 승관 시험을 토플로 보나 보죠? 그러니까 토플 유형을 자기가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갖고 서점에 가서 사줬어요. 그래서 네가 한번 하나 보자 그랬더니 여태까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책이. 사기만 하고. 자, 근데 수학입니다. 수학은 좀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중1 애들, 예비 중1 아이들, 수학을 가르쳤던 경험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작년 12월 달에 현재 중1이죠. 현재 중1인
그 학부모님들이 반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서 찾아오셨을 때 제가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학원에 중등부 강사라는 분들이 없어요. 다 고등부 학원이니까 다 고등 강사들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고등부 강사들한테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가르쳐 달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반을 만들겠다. 좋은데 조건이 있다. 우리가 뭘 가르치든지 알려고 하지 마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우리가 뭘 가르치는지 알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월화수목금을 다 줘라. 그러니까 뭐 어떤 날은 되고 안 되고 이건 안 된다. 월화수목금.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가 안 부를 테니까 월화수목금은 다 줘라. 근데 세 번째 조건은 학원에 전화하지 말아라. 이게 조건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잘 지키고 계세요, 어머님들이. 너무너무 잘 지키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가르치면서 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가 있고 중학교 2학년 1학기, 2학기가 있고 중3 1학년 2학기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1, 2, 1, 2, 1, 2 이렇게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심해요. 심심하다는 게 내용이 사실 너무 얼마 안 되는 내용을 한 학기 동안 가르치세요. 제가 중학교 교과정을 쫙 봤더니 얼마 안 되는 내용을. 그래서 선생님 2명을 3교시씩 저희 1교시를 T라고 하는데 선생님 2명을 이제 3T, 3T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책을 쭉 중학교 자료들을 모아서 편집을 했죠. 그래서 한 선생님은 대수 파트만, 한 선생님은 기하 파트만.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요, 이렇게. 선생님 2명을 나눠서. 그 결과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1년이 지났죠, 지금? 그랬더니 이게 지금 B반이 조금 잘해요, 애들이. A반이 조금보다 떨어지고. B반 애들은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는 고등과정 빠르죠. 고등과정을 들어갈 수 있게 됐고 A반은 여기 어디 있어요 지금 진도가. 얘네 끝나면 얘네는 한 번 더 갔다가 올까 지금. 얘네들은 이제 현행이 좀 한 번 더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만둔 애가 없다라는 거죠. 중간에 시내도 없고. 근데 이제 초중 엄마들은 이렇게 뭐 학원을 이렇게 무슨 뭐 사파리 하듯이 여기 몇 개월 저기 몇 개월 뭐 이런. 근데 이게 이 어머님들은 모르겠어요. 저희 학원에 신뢰가 강한 어머님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중간에 그만두려도 되고 이렇게 하나씩 중간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이제 진도가 안 맞아서. 진도가 안 맞겠죠. 얘네들 좀 빠르니까. 얘네들은 보니까 잘 클 것 같고 굉장히 아주 잘하는 애들을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평균보다는 위인데 근데 여기에는 좀 요 반이 나중에 가면 또 두 반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나눠야, 근데 아직은 조금 뭐 같이 해도 괜찮은데, 그래서 그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중학교 들어가서 뭐 중1 끝까지, 중2 되기 전에 이제 중등과정 한 번 정도 다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보는 거죠. 이걸 한 번 더 할 애들과. 그렇죠? 천천히 이제 현행과 선행을 이렇게 병행해서 갈 아이들과 그냥 위로 가도 되는 아이들을 골라서 이때부터 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딸애는 수학학원을 보내놨더니, 그 현대시장에 있는, 그냥 저희 집이 현대시장이니까 보내놨더니, 저는 보낼 생각이 없었는데, 그것도 얘가, 아빠 나 수학학원을 안 보내줘? 그래갖고 보내놨더니, 제가 오늘 저희 딸의 수학쌤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얘가 어저께 보니까 근해 공식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해 공식이 3학년 1학기 때 나오거든요. 얘가 벌써 3학년 1학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네.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아니 얘 이렇게 진도를 이렇게 빨리 나가죠? 얘가 이걸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시 한번 할 생각이 그러더라고요. 2학년 1학기 거부터 뭐 다시 한번 2학년. 그래서 지금 위학년 지금 이제 저희가 5학년이니까 6학년 애들이랑 같은 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이렇게 진도를 여기서 더 나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천천히 하고 좀 스트레스 안 줬으면 좋겠다. 어저께 저희 딸이 물어본 게 아빠 짝수 공식 알아 이거였는데 이제 짝수 공식이라는 게 이제 판별식에서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이게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세요 이런 거? 아, 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셨군요. 네.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너 왜 벌써 네가 이걸 배우고 있니 그랬는데 그건 좀 너무 빠른 것 같고 그렇다고 5학년 때 그냥 5학년 6학년 것만 하기는 약간 심심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우리
뭐예요? 국어 선생님 아들, 수학 선생님 아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오게 되면, 얘네들은 중학교 1학년 거부터 슬슬 초등학교가 안 해도 되거든요. 똘똘한 애들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중학교 때 바로 하면 됩니다. 용감되는 거 가르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가르쳐 볼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과학은,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인데, 과학은 저희 학원에 이제 프리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리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지금 저희 학원 이제 과학과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올해 저희 학원 아이가 이제 서울대 지구학교육과에 하나 합격했거든요. 이제 그 아이 지구학 가르치는 선생님이 전용수 선생님, 이 프리우스반 강의를 하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 생명과학과 붙은 아이는 면접을 생명과학을 했겠죠? 예, 카이스트도 생명과학 갖고 했으니까 걔를 가르친 아이는 우리 학원의 김태훈 선생님이고 생명과학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올해 저희가 그 어렵다는 정말 어렵다는 연대 논술 전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과 논술 전형은 수리 논술하고 과학 논술,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한 과목 선택해요. 그래서 수리 논술과 물리 논술, 수리 논술과 화학 논술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연대 논술이 왜 어렵냐면 내신 안 들어갑니다. 수능 안 들어가요. 딱 논술만 갖고 뽑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시험을 보겠어요, 여기는. 정말 그 논술의 최강자들이 와서 수학과학을 가장 잘하는 애들이 내신도 안 좋고 특목 애들 뭐 이런 애들 과거 애들 영재고 애들 근데 기계공학과를 봤는데 얘가 수리 논술하고 물리 논술을 봤거든요. 그 붙었죠. 제가 가을 설명회 때인가 얘 붙으면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얘 붙었어요. 붙어갖고 그 상구라는 아이인데 얘를 가르친 선생님이 그 저희 물리 황상두 선생님 이시고요. 근데 화학은 올해는 이제 화학 특기자는 안 나왔는데 화학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제 고광준 선생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희 과학 선생님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다는 과학 시험, 서울대 심층 면접, 아니면 연대 논술, 아니면 뭐 포항공대 면접, 카이스트 면접 이런 것까지 수업이 다 되는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전영석 선생님인데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이 프리우스라는 반을 제가 부탁을 드렸죠. 제가 똘똘한 어린애들을 모아드릴 테니 한번 가르쳐봐라. 재밌을 거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뭐 중등과학이고 고등과학이고 그냥 과학을 가르치는 거죠. 처음부터. 물리도 가르쳤다가 화학도 가르쳤다가 지구과학도 가르쳤다가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화요일날 설명회 때도 중학교 설명회 할 때 이 얘기를 했는데 뭘 가르치고 있는지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냥 워낙 대가의 수업이니까 그냥 맡기는 거죠. 선생님 이런 애들이니까 하세요. 중간에 애들 넣어도 되나요? 그랬더니 똘똘하면 넣어도 됩니다. 진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1년 동안 배웠는데 지금 이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 중2가 되니까 주력이 중1이니까요. 지금 저반이 중2가 되니까 천문올림피아드의 애들을 한 7, 8명 정도 내보내 보려 그래요. 그 중에 서너 명은 그 겨울학교까지 가지 않을까.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니까요. 그런 공부를 해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반에 6학년 아이 중에 과학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애 과학에 관심이 많다. 이런 거 한번 시켜보고 싶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요거는 제가 6학년 애들도 단과로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하나만. 이 수업은 멀리서 오는 애들도 많아요. 이 수업만 듣기 위해서. 마포에서 오는 애도 있고요. 걔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혼자서 왔어요. 전철 타고. 대단하죠? 예. 그래서 그 수업은 6학년 아이들이 들어도 굉장히 좋은 수업입니다. 그냥 대신 이제 시간표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고정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뭘 가르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근데 되게 궁금하잖아요. 뭘 배워갖고 오는지. 근데 이게 교재도 선생님이 직접 뭐 손으로 만든 거 이런 거를 제보를 안 하세요. 이분은 프린트로 주세요. 항상. 왜냐하면 본인의 수업 교재가 밖으로 유출되는 걸 극도로 싫어하세요. 다른 선생님들이 하도 베끼니까. 인강도 절대 안 찍어요. 애들 결석할 것 같아요. 그 인강 좀 요번 타임에 좀 찍으면 안 되나. 아이 원장님 저는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뭐 이런 선생님이죠. 그래서 프리우스라는 수업이 있고 어쨌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 독서 과학 뭐 이런 거네요. 이런 거고 그 영어 수학은 뭐 저희 아들들 가르칠 때 좀 끼울 수 있는 애가 있으면 끼우고 근데 그거 뭐 무리하지 마시고 그 저희도 별로 원하는 바는 아니고 그냥 그래서 이제 독서 프로그램 얘기인데
이 독서 프로그램을 이제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 이제 박성재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랑 제가 이제 요 프로그램을 만든, 저희 학원에 이제 E클래스라는 반이 있고요. 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전에 먼저 한다는 얘기니까. E클래스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E클래스가 된 거죠. 그래서 Essential Course라는 말은 이제 필수 과정이라는 뜻이고요. Liberal Art라는 말은 이제 교양이죠.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독서를 갖고 교양을, 그래서 인문학, 사회과학, 문학, 뭐 기타 등등 시사, 우리 아이들이 그 독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그 여러 가지 분야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 배운 분야와 관련된 독서를 발산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해가시죠 뭔지? 예, 이런 프로그램인 거죠. 이런 프리 클래스라는 거를 이제 5학년, 6학년 애들을 데리고 이제 출발을 시킬 건데, 박성재 선생님이 전공이 이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나오시고 석사도 거기서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학습센터에도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저희 학원에 오신 지는 이제 꽤 지났는데, 제가 좀 어찌 보면 되게 이상한 원장이잖아요. 뭐 독서 프로그램 만들고 앉아있고 영어 수학이나 열심히 가르치면 되지. 그래서 근데 저는 그 꼭 마지막에 대학을 그 어디를 합격시켰다 이걸로만 그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했는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처음에 이제 기반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 마지막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악구, 제가 이제 설명회 할 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관악구 애들이 왜 대학을 못 가냐. 그러니까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좀 잘하면, 애가 좀 잘하면 부모님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강남이나 목동으로 이사를 간대요. 어렸을 때. 여기는 무리를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곧 가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간대요. 애가 똑똑하면. 그리고 좀만 똑똑하면 다 무슨 특목고나 이런 데를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애들이 없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그게 이제 10년도 넘은 얘기입니다. 이제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습관처럼 제가 난강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난강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저는 제 모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교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모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동문회 활동, 장학회 활동 이런 것도 열심히 하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바쁜데도. 근데 이제 제가 난강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가 난강고등학교 서울대를 30명 갔어요. 이 얘기도 제가 한 번씩 하는데, 저희 1년 선배가 40명 갔고요. 저희 2년 선배가 45명 갔습니다. 근데 왜 안 놀라세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신림동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올해 갔나 모르겠네. 예. 아직 소식을 못 들어서. 예. 문영여고 2명 저희 학원에서 갔고, 단곡이 3명 갔나? 구암도 뭐 몇 명 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한두 명? 한 학교당? 예, 이런 거죠. 많이 갈 때는 서너 명 가고요. 어떨 때는 한 명도 못 가요.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인데, 이런 일이 왜 생길까? 사실 제가 지금은 이제 어디 잘 안 돌아다니는데, 지금도 젊지만 제가 젊었을 때 강의를 뭐 대치동, 목동, 압구정, 중계, 분당, 평촌, 제가 강의를 다 다녔었거든요. 꽤 유명한 강사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저희 관악구 애들도 가르쳤죠. 근데 제가 가르쳐보면 관악구 애들 똑똑해요. 네, 똑똑한 애들 많아요. 다만 그런 아이들을 포착해서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뭔가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옛날에는 대학 보내는 게, 왜 제가 대학교 갈 때는 뭐 30명씩 갈 수 있었느냐. 그때는 한 줄 세우기. 학력고사라는 시험 하나만 잘 보면 되니까 학교에서 그냥 붙잡아놓고 그냥 시키고, 담임 선생님들이 다 남아서 질문 받아주고 그러면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이런 방법 자체가 여러 개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에너지를 연결해주는 그런 뭔가 전략적인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동네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이 아니죠. 어른들의 잘못이지. 그렇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보낼 수 있다, 얼마든지. 제가 아까 우리 EUS 프리우스라는 수업,
그거를 제가 이제 처음에 오픈한 게 2009년이거든요. EUS라는. 그래서 제가 올림피아드를 우리 학원에서 하겠다. 고등 올림피아드를 하겠다. 중등 올림피아드가 아니라 고등 올림피아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장난치냐 그랬어요. 무슨 이 동네 올림피아드 할 수 있는 애가 어디 있느냐. 저희가 지금 겨울학교 보내는 애가 40명이 넘어요. 매년 보내고 있죠. 예, 올해도 6명 보냈고. 그래서 만학부들도 가르치면 다 할 수 있는 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중1 아이들 중에 중2 때, 내년에 중2 때 올림피아드 가는 아이들이 몇 명 나올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면 이게 또 무슨 창피하게, 무조건 나옵니다. 예,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그동안 수업을 잘 들었고요. 내년에 이제 봄부터 시작할 건데 열심히 하면 나와요. 걔네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과학은 굉장히 잘하는 애도 크죠, 무조건. 청문 올림피아드, 지구과학 올림피아드 겨울학교 갔다 온 애들은요, 학교에 있는 지구과학 선생님들보다 지구과학 더 잘하는 애들 많아요. 애들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더 깊은 걸 하고, 그 선생님이 대학교 때, 대학원 때 그 실력으로 돌아간다면 애들이랑 해볼만 하겠지만, 아이들을 10년, 20년 똑같은 내용을 지구과학 1만 가르치신 분하고,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대학에 있는 지구과학 그 과정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면접에서 물어볼 만한 문제를 갖고 교수 앞에서 구술 면접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한 아이들하고는 차이가 나죠. 잘하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거는 결국은 시스템이고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이쁘게 초등아이들을 좀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박성진 선생님한테, 본인도, 선생님도 초등학교 5학년 자식을 둔 아버지고, 본인도 독서를 너무 좋아하시고 저희 학원의 독서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해오셨으니까 그렇죠? 제가 요구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달라. 그래갖고 재밌어야 된다. 발사적 독서해야 된다. 습관으로서의 독서, 본인이 찾는 독서, 본인이 찾아서 읽는 독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바꾸는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게 취지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뒤에 박수 선생님이 계세요 지금. 그래서 잠깐 앞으로 모시고. 네. 여기 방금 소개받은 박성재입니다. 진명학원에서는 인문 논술 대학생들, 좀 전에 이과 논술을 얘기하셨는데, 대학 요즘에 입학하는 전형 중에 논술고사 있지 않습니까? 대학마다 많이 다른데 그 논술을 지금 가르치고 있으면서 동시에 독서 프로그램, 진명학원에는 독서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리 클래스라는 수업을 한번 기획을 했는데, 간단하게 그냥 어떤 내용들로 진행할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딸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근데 키워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하루가 다르고 원하는 대로 잘 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어떻게 키워야 생각은 있지만 잘 지켜지진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야 사실은 좀 시도도 해보고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번 이거 프리 클래스 기획하면서 또 아이를 좀 가르치면서 저희 딸아이를 직접 가르쳐 보면서 자꾸 떠올렸던 생각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적이라는 가수 아시죠? 네, 이적. 왼손잡이 부르고. 근데 본인이 서울대 나왔고 저도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녔었는데, 삼형제가 삼형제인데 다 서울대 나왔거든요. 근데 부모님의 교육법이 또 한때 화제가 돼가지고 책으로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냥 흔한 그런 자식 잘 보내는 부모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장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말이, 어렸을 때 어머니는 늘 공부를 하시느라 바쁘셔가지고 커다란 테이블에 책을 쌓아놓고 그냥 본인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세 자식들이 엄마한테 좀 더 사랑받으려고 옆에서 붙어 있으면서 그냥 책 읽는 흉내를 내고 서로 경쟁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타고나기를 똑똑하게 쓸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책을 더 자연스럽게 읽게 됐고 공부를 하게 됐고, 공부라는 것이 이제 책 읽는다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늘상 해야 되는 일인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책을 읽으려면 저렇게 해야겠고, 그래서 제가 또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욕심을 내가지고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도 책을 어떻게 읽으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책을 막 던져놨어요. 이렇게 여기저기다가 침대에, 책상에, 테이블에, 식탁에 안 치웠어요. 가끔 정리하라고 막 보통 하시잖아요. 네 물건 좀 제발 치워 그러는데, 책은 그렇게 치우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TV를 없앴어요. 그랬더니 심심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미치려고 그래요.
요즘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가끔 보고 싶은 것만 어떻게 그 접속을 해가지고 다시 보기 같은 걸만 보여주고 TV를 없애고 나니까 심심하면 잡히는 대로 읽어요. 그냥 잡히는 대로 읽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니까 좀 읽는구나. 그래서 책은 읽을 책을 사서 읽는 게 아니고요, 사놓은 책 중에 심심하면은 집어서 읽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책 읽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심심하다 보니까 읽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책 읽는 거에 대한 생각 또는 공부를 어떻게 시킬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데, 그것을 이렇게 실천하는 방법 중에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접근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연예인들 뭐 그 자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희 딸아이 학교의 선생님께서 아마 학생들한테도 이제 자살 예방 교육 뭐 이런 걸 하느라고 그 수업 시간에 이제 그 교육을 좀 하셨나 봐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너네 혹시 베르테르 효과라고 아니? 이렇게 물으셨나 봐요. 베르테르 효과 아니라고 물으셨나 봐요. 뭐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다기보다는 이제 그걸 설명해 주려고 이제 조금 예방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 딸아이가 손을 딱 번쩍 들고 저 알아요 그런 거예요. 뭐니 질문이 아니었는데 알아요 그러더니 한 말이, 그거 그 괴테인가 누가 쓴 책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란 책인데 거기서 주인공이 굉장히 안타깝게 죽어서 자살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그걸 많이 따라했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묻진 않았는데 아는 대답을 하니까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튀어나온 말이, 누가 애 따라서 좀 책 좀 많이 읽어라. 그랬더니 애들이 막 박수를 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박수를 받으니까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뭐 어땠어 했더니, 아니 아는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박수 쳐주니까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죠. 막 친구들이 서로 좋아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너무 우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여기 지금 이미 다니고 있는 중학교 1학년들이 오늘 이 프리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EBS 지식 채널이라고 하는 책이 영상이 책으로 묶여 나와 있었거든요. 좀 던져놨어요. 읽다가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자살 관련된 얘기가 거기 맨 뒤에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설명이 나왔었거든요. 그냥 어디서 얼핏 본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아기가 알고 있는 게 나왔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읽으라 그랬으면 아마 너무 싫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냥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딱 띄었는데 나중에 그게 어디선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정말 좋구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몇 권을 읽었느니, 뭐 어떤 난이도의 책을 읽었느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양하고 그 다음에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게끔, 그러다가 관심이 꽂히면은 좀 깊게도 읽을 수 있고, 근데 일단 좀 더 다양하게 좀 읽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면 부모님들이 골라주시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또 좁히다 보면 또 어떤 책을 읽는지 또 너무 편협하게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읽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프리 클래스에서 독서인데, 알고 계시는 그런 무슨 뭐 몇 권 읽고 이런 독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독서의 목적은 책을 읽었다가 끝이 아니고 그 책을 읽어가지고 생각하는 힘이 좀 커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써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뭔가를 찾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좀 폭을 좀 넓히고 좀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게끔, 다양한 세계, 다양한 세상, 사회를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초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책 읽는 걸 갖다가 특별한 일이 아니고 과제가 아니고 그냥 심심하면 하는 거다. 심심하다가 안 되면 책이나 읽어라. 뭐 유튜브 본다 이런 것들랑 비슷한 거죠. 그래도 동시에 생각하는 습관, 책만 읽고 거기에 뭐가 있었어, 시험 봐, 저거 봐, 이걸로 끝나면은 책을 던져버리고 다시 안 봐요. 제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재미있게 읽어서 책을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가지고, 아, 이런 책이 있었는데 거기선 이런 얘기가 있었어, 생각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그거를 좀 말로 해보자. 책만 읽고 써갖고 와가지고 잘 써왔네, 뭐 이건 좀 잘못됐어, 이렇게 고쳐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 이런 책 읽었는데 이렇게 재밌었어요. 이 친구도 이런 책 읽었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이런 책 읽었다는데 나도 관심이 있어요. 그 책 읽고 싶어요. 재밌었어요. 뭐 해리포터를 읽었는데 거기 어떤 점이 좋았니? 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책을 목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제 과정으로 읽는 습관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책을 읽는데 책을 읽는다가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프로그램을 갖다 몇 가지 좀 만들어 봤어요. 제목을 좀 틀어 붙여봤습니다. 세상에 저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TV 코너가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일들도 많아가지고 인기가 있는데 부제는 독서 세상 만사입니다. 독서 세상 만사. 그 EBS의 지식 채널이라고 해서 짧은 영상으로 여러 가지 사회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관한 얘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재미있게 또는 흥미롭게 얘기해주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나중에 이제 좀 담지 못한 얘기나 그 관련된 자료나 책 같은 걸 소개하면서 책으로 묶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식 채널 1, 2, 3, 4는 청소년 내지는 성인을 위한 것이고요.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제 초등용, 주니어용으로 책을 또 만들어 놨어요. 경제도 있고 다양한 관심사도 있고 사회도 있고 그래서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책도 같이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아는 거야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관련된 게 생각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그거에 대해서 책에는 또 어떻게 정리해 놨는지 더 읽고 생각나는 거 얘기해보자. 또는 자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자. 영상을 집어넣은 이유는 책만 이렇게 읽고 있으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요즘 영상 시대라서 모든 걸 다 유튜브로 배우는데 근데 이 영상이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인상 깊게 어떤 질문을 던져요. 이런 일이 있다 세상에. 그래서 EBS 지식 채널 2가 영상으로도 있고 책으로도 있는데 주제를 좀 넓혀보고 거기서 이제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거 관심 있으면 이런 책도 있어. 이렇게 좀 소개도 해주면서 넓히는 거죠. 범위를. 그게 이제 세상에 저런 일이 세상 만사라는 제목으로 짜봤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은 제목이 놀부의 책장이라 그랬는데 이걸 뭐라고 재미를 지을까 했는데 놀부가 흥보가에 나오는 얘기 아시죠? 가서 흥보꽃 좀 뺏어오고 싶은데 화초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초장. 그걸 뺏어갖고 짊어지고 끙끙대면서 가면서 이 이름을 막 헷갈리는 얘기가 나오는 그 판소리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되면 그 대목도 한번 애들한테 볼까 생각하는데 생각난 게 놀부의 화초장이 아니라 놀부의 책장. 제목이 그래서 부제가 너의 책이 내 책이고 내 책은 내 책이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재미있게 읽은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집에 딱 한 번 읽고 처박아놨던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새거 소개하려면은 짧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때 읽었는데 이게 왜 재밌었지? 친구들한테 이게 왜 재밌는지 이런 친구들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읽었던 책을 한번 정리해보고 내가 이거 이래서 재밌게 읽었는데 라고 소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좀 소개를 하려면은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한데 말을 해야죠. 말을 하려면 좀 정리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책을 읽었다라고 자기도 발표를 하는 거죠. 말을 해야 되죠. 책을 읽고 그걸 머릿속에 담아두면은 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고 다시 정리하면서 말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게 되는 거죠. 이제 다시 읽어보고 싶다. 또 비슷한 책도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독서 복습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다음에 아니면은 생각해보고 말하기. 중요합니다. 책을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말하고 글 쓰는 거는 너무 또 과제가 될 수 있는데 말하려고 다 너무 정리해야 돼요. 그렇죠? 정리하려다 보면은 메모라도 해갖고 와야 되죠. 그 제목을 이렇게 좀 재밌어라고 좀 접었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혹시 아시나요? 그 신서유기라는 프로그램? 1박 2일로 히트 쳤던 PD가 요즘에는 방송이 아니라 채널에서 하고 있는 신서유기, 이제 서유기를 따라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구서유기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구서가 하니까 중고책이다. 중고책 여행기다. 그래서 중고책방을 갖다가 가는 겁니다. 책방을 가는 게 왜 중요하냐? 내가 읽을 책이 뭔지를 갖다가 어떻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해준 책도 좋은데, 가서 한번 찾아봐라. 중고책방에 가면 책이 많이 있으니까, 어린이들 책들을 모아놓은 코너가 있으니까, 풀어놓고, 한 주제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친구가 소개해줬던 어떤 분야에서 반응이 좀 좋았으면은, 그 분야의 책을 한번 찾아와라. 책을 찾는 게 중요하죠. 이거 내가 읽으면 재밌겠다라는 거는, 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재미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이게 또 훑어도 봐야 되고. 책이랑 가까워져야 되는데, 과제를 딱 주고서 이 책을 언제까지 읽어와 써와라 이러면은, 이건 과제죠. 일이죠, 일. 여러분들도 일은 싫어하시잖아요. 재밌어서 즐거워서 좋아서 하는 거는 힘들어도 하는데, 그렇게 만들려면은 그 과정에 자기가 직접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 무슨 서점에서 계속 고를 수도 없고, 실물 책이 있으니까. 또 책값도
싸니까 가서 직접 돈 들고 가서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골라와가지고 나 이제 읽는 거죠. 이제 그 책을. 나 이 책을 왜 골랐다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러해서 이제 책을 좀 골라가지고 스스로 찾아가지고 읽는 거.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다음 시간에 어떤 좋은 점수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책을 다양하게 읽고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자기가 골라보는 과정 자체가 이제 책이라는 걸 좀 더 가까워지고 책을 과제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읽는 거다. 그리고 심심하면 서점 가자. 그리고 서점 가는 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책 읽는 게 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행위 자체가 즐거울 수 있어야 더 깊게 읽고 오래 읽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밴드가 요즘에 다 폰으로 이렇게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책들을 올리는 거죠. 오늘 읽은 책도 올리고 친구가 소개한 책도 올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중고서점에 가서 골라서 사갖고 온 책도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왜 그랬는지 뭐 이렇게 소감도 좀 적어주고 이렇게 계속 책을 올려서 책을 줄줄이 꿰다 그럽니다. 책을 줄줄이 네이버 밴드에 꿰가지고 그게 일종의 독서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책 읽었니?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걸 갖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겠죠. 애들이 보기도 하겠지만 부모님들이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계속 보실 수가 있겠죠. 대화를 하셔야 돼요. 오늘 무슨 책 읽었어? 재밌었어? 숙제 검사가 아니라 거기 나온 오늘 무슨 책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것까지 같이 올려드리면은 그런 얘기 읽었는데 뭐 재밌었냐? 또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대화를 해야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책의 읽기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그 어느 지역에서 일본도 전국 학력 평가가 있는데 전쟁 나기 전에 한 번 했나 전쟁 나고 한 번 했나 하고 한참 동안 안 하다가 2000년대 초반인가 학력 평가를 다시 한번 전국 학력 평가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초기에 했을 때 한 3, 40년 전에 했을 때는 도쿄가 가장 평균 학력이 높았는데 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최근에 했던 학력 평가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던 것은 눈이 내리면 정말 사람이 다닐 수 없이 그렇게 많이 내리는 저 지방의 어느 지역이 전국 학력 평가에서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재를 갔겠죠. 왜 그랬을까? 도대체 뭐가 비결이었을까? 봤더니 거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따로 공부를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저녁에도 같이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 그러면은 도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도쿄도 가봤더니 도쿄는 학원, 그 과제, 선행 너무 이렇게 막 어디까지 했는지만 중요한 거기만 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무엇을 어디까지 했냐가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걸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읽고 책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보고 같이 얘기도 하고 재미있었느냐 없느냐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마무리 완성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줄줄이 꿰인 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줄줄이 꿰인 호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화책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굉장히 코믹하고 재미있는 건데 그 애들 깔깔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보거든요. 거기서 아이가 있는데 집에서 너무 빈둥빈둥 놀아요. 뭐라도 해보라 그랬더니 뭐 깨를 사와가지고 뭐 깨를 파묻어가지고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강아지를 갖다 담궜다가 강아지한테 끈을 매갖고 돌렸더니 호랑이가 잡아먹었는데 호랑이 똥꼬로 나와가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호랑이들이 줄줄이 깨어졌다. 동화적 상상력이죠. 그 동화로 재미있는 동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야기해보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책에 있는 내용이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되는 과정을 겪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많이 읽고 뭐 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요. 밴드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줄줄이 깬 호랑이 책 표지입니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집에 어딘가 처박혀 있는데 누구한테 안 주고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줄줄이 깬 호랑이 더 이상 다른 건 없군요. 이렇게 밴드 그 내부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부 화초장도 제가 올려놨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렇게 뭐 1장 뭐 2장 뭐 3장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독서는 이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수학도 뭐 진도표가 있는데 이건 진도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펼쳐지면서 변하겠죠.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냐에 따라서. 언제 하냐고 물어보신 어머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제 할지. 방학 때 해야죠. 방학 때 할 거고
몇 시에 할 거냐? 지금 생각으로는 일주일에 방학 때는 이틀 정도 하려고 그러고요. 학교 다닐 때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려고 그럽니다. 방학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예, 그럴 생각이고, 시간대는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 그 사이 언젠가. 그리고 뭐, 시간표를 짜다 보면 뭐, 화목 아니면 월금 뭐 이렇게 이틀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화목이냐 월금이냐. 근데 이게 또 안 맞을 거잖아요. 뭐 애들이 뭐 할 거잖아요 또.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누가 좀 하자 그러면, 예, 저희도 아직 아빠들끼리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같이 좀 해보자. 예, 이거는 수강료를 받아야죠 조금은. 예, 저희도 일을 하고 교실을 뭐 써야 되니까. 근데 뭐 제가 이거를 뭐 꼭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은 아니고요 사실. 예, 그냥 저희 애들끼리 하기엔 좀 숫자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좀 바이러스를 좀 전파시키고 싶다 그럴까? 아이들한테. 예, 그리고 출발은 이제 저의 딸, 그 다음에 우리 박성경 선생님의 딸, 그 다음에 아까 정영 선생님의 아들, 우리 장상희 선생님의 아들, 이런 아이들을 방학 때 집에만 놔두면 우리 사모님들께서 너무 피곤하시니 우리가 나와서 며칠이라도 한나절씩이라도 좀 보자. 학원에 나오면 책을 이 프로그램 하는 거 말고도 앞뒤로 뭐 시간이 좀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저희 제 제자들이 저희 학원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영어 조교, 수학 조교. 근데 저는 그런 저희 제자들한테 아이들이랑 좀 같이 노는 시간을 좀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밝은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사람이 그렇죠. 부모님들도 이제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좀 에너지를 많이 받는,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좀 뺏어가죠. 스트레스 받게 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하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하는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다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랑 있는 게 순간 같이 있으면 즐거워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질문 하나를 받아줘도 그냥 이렇게 좀 무미건조하게 수학 문제 풀어주고 이게 아니라 그 아이들한테 뭐라도 한마디 해주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한테 좀 활기와 에너지를 주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자식들이 있으니까 제 자식들한테 저희 제자들이랑 좀 같이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죠. 낮에 여기 와서. 예,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 좀 아이들이 받아서 좋은 영향을 받고, 그 학원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학원은 이 진명학원인데, 제가 하는 학원은 조금 다른 학원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문과생이라 그런지 이렇게 좀 추상적인 걸 좋아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대학 보내는 일을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면서 저도 헷갈리는 거죠. 제가 어떤 아이를 좋은 대학 가기에 많은 그 영향을 줬는데, 이 아이를 대학 보낸 게 우리의 수업이었는지 그 아이와 쉬는 시간에 나눈 대화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근데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는 잘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잘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알아서 해요. 선생님들이 가이드 역할 해주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혼자 공부했을 때 좀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좀 비효율적이니까 그걸 차단해 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뭘 진행하다가 모르는 게 있을 때 그걸 Q&A를 통해서 해결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선생님이 하는 역할인 거지, 아이들 A부터 Z까지 다 가르쳐 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인 것 같지 않아요. 다만 아이들보다 좀 한 세대를 빨리 살아온 인생의 선배이자 공부의 선배로서 내가 공부했던 경험담을 이야기해주고, 내가 공부했던 그 과정들에서 있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해주고, 그걸 갖다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방법을 1분짜리 30초짜리 얘기로서 그 아이들한테 이제 툭툭 던져주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에너지. 저는 애들이랑 얘기하면 거의 웃거든요. 웃으면서. 지금도 제 방에서 어떤 아이가 보충을 하나 받고 있는데, 수학선생님이 하나 일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교실이 없어갖고 제 방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선생님한테 지나가면서 그런 거죠, 농담으로. 중2거든요, 그 아이가. 선생님, 얘 잘 가르치세요. 얘 제 딸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 진짜요? 원장님 따님이셨어요? 그래갖고. 근데 애는 막 웃고 있고. 제 딸이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장난치는 거죠,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랑 저 아이 사이에 있었던 간격을 이제 좁혀나가는 거죠.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입시 이야기, 진로 이야기, 대학 이야기, 공부 이야기를 할 때 그 아이한테 전달되는 효과가 훨씬 더 커지겠죠. 관계가 벌써 따뜻하고 친한 관계가 돼버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 학원에 이제 그 고등학생들은 사실 월화수목금토일 다 와요. 예, 중3들도 지금 들어온 아이들도 지금 월화수목금토로 오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다 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학원 다니기가 만만치 않죠. 월화수목금토를 다 나오겠다는 애들만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거니, 물론 이렇게 단과를 다니고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고1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중3은 한 명도 없고, 예, 2학년은 지금 이렇게 월화수목금토를 다 안 나오는 애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애들만 다니는 그런 학원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그 바라보고 있는 관점도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애들한테 뭘 가르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방학 때 와서 즐겁게 책 읽고 책 내용 갖고 얘기하고 그걸 갖다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걸 갖다 이제 올리고, 아까 밴드 보여드렸는데 밴드에다 애들이 막 올리겠죠. 그러면 아마 거기다가 뭔가 아이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그렇죠? 뭐 선물을 사주든, 열심히 하는 애는 또 박수 쳐주고, 오늘은 이 아이가 이번 달은 이 아이가 글을 제일 많이 올리고 제일 잘 썼으니까 이 아이한테 뭘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아이들한테 뭐 약간의 뭐 동기부여랄까 이런 것도 해가면서 독서가 즐거운 거다라는 그런 것만 줄 수 있다면 충분히 좀 시간을 투자해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그 좋은 이런 독서와 관련된 좋은 바이러스를 좀 저희 지역에 이렇게 쫙 이제 퍼뜨려서, 나이가 환갑 정도 됐을 때, 제가 환갑 되려면 굉장히 많이 남았겠죠, 젊어 보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환갑 정도 됐을 때는 사실 은퇴를 하면 그런 일을 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예, 책을 읽는 것이 어떤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저 스스로도 굉장히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저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갖다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죠. 예,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뭐 수강료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렇고, 뭐 하여튼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비용은 뭐 안 정했습니다. 근데 뭐 얼마쯤 하면 맞을까요? 그죠? 예. 뭐 일주일에 2번 하는데 10만 원은 좀 싼 것 같고, 10만 원은 좀 넘어야 될 것 같고. 비싼가요 벌써? 그 정도는 받아야지 저희도 교실 하나 쓰는데. 예,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대는 뭐 요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분들이 이렇게 다 맞는 시간대를 하면 되죠 뭐. 예, 저희 애들은 시간이 많아요. 저희 애들은 뭐 낮 시간에 별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언제 가능하세요 쫙 모아갖고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박성현 선생님 낮에 뭐 우리 시간표 우리끼리 바꾸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설명회를 했습니다. 2시간 정도. 한 번 오면 네, 한 2시간 정도. 더 있어도 돼요. 책 읽으면 되죠. 뭐 교실이 있는데 뭐 책 읽고, 제 방에도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제 방에 들어와서 스스럼 없이 책을 빌려가요. 대단하죠. 고3들도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방을 중학교 1학년짜리는 똑똑하고 고개 쏙 내밀고, 선생님 책 좀 가져가도 돼요? 그럼 가져가. 그러면은 와서 책 빌려갈게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저희 학원에도 책이 굉장히 많고, 그 저희 집에도 책이 많고, 그래서 여기 갖다 놔도 되고, 또 애들이 빌려서 읽는 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책과 이제 본인이 구매해서 읽는 책. 저는 이제 서점 가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저희 아이가 하나 사달라고 하면 거기에 1+1으로 제가 추천한 책 하나, 그래서 1+1으로 사줬어요 항상. 예, 그렇게 사주고 그걸 다 읽어야 또 그 다음 책을 사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사줄 책, 본인이 소장하고 싶은 책, 그런 책이 있는 거고, 빌려서 읽는 책이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친구들끼리 서로 뭐 바꿔서 읽지 않을까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기 책 자랑하고. 이런 프로그램은 예전에도 한번 했던 프로그램인데 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말을 하는 거를, 자기가 읽었던 책을 소재로 다른 또래의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또 그런 아이들이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이런 아이들이 학원에 대한 그 친밀도가 높아지면 얘네들이 나중에 중3 되고 그러면 또 다 저희 학원 올 거잖아요. 그럼 저는 뭐 이렇게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서. 네,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뭐 요 정도 그 시간표도 없고 수강료도 없는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네,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돌아가시고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남아서 물어보세요. 제가 질문도 받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